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세종실록 9대 임금이십니다. 1457년에 태어나셔서 1494년까지 사셨습니다. 성종은 세자 손자로 의경세자와 소해 왕후 한씨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름은 혈이며 자산군에 봉해졌다가 후에 자을상군으로 고쳐졌다. 1469년 11월 예종이 13개월 만에 죽자 할머니 정희 왕후가 그를 지명하여 왕위를 이었다. 예종에겐 아들 제한대군이 있었지만 어렸고 성종의 형인 월산군이 있었지만 병약했다. 그래서 성종이 지명을 받은 것이다. 묘호는 성종이며 능호는 선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다. 성종실록. 성종 제2 기간인 1469년 11월부터 1494년 12월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모두 297권 150책으로 되어 있다. 원명은 성종 강정대왕실록이다. 이 실록은 성종이 죽은 다음해인 1495년 노사신 등의 건의에 의해 실록청을 설치하고 편찬했다. 실록청 당상은 어세겸, 이극돈, 유순, 성현, 권건, 신종호, 조의 등이었다. 그러나 편찬 중 무오사고가 발생하여 조위가 빠졌으며 성현도 중간에 빠졌지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1499년 연산군 5년 2월에 완성되었다. 실록 끝에 기록된 편찬자들은 영관사의 신승선, 감관사의 어세겸, 성준, 지관사는 이극돈, 박건, 유순, 홍기달, 로공필, 윤효선, 동지관사는 조익정, 김수동 외 7명, 편수관은 퍼연말 외 26명, 기주관은 이전, 유순정 외 8명, 기사관은 김천영 외 36명이다. 이 실록은 분량도 많고 사회, 경제, 현안에 대한 기사도 충실하여 언급되어 있는 사료적 가치가 높다. 성종은 학문을 좋아해 시편전의 후신 홍몽간을 창설했다. 그런 다음 세조 때부터 편찬을 시작한 경국대전과 국조 오래의를 완성했다. 또한 억불, 숙류 정책으로 유학을 숭상하여 유교국가의 기초를 다졌다. 이때부터 살림정치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성종은 민족 문화에 관한 서적, 동국, 통감, 동국 여지승남, 동문선 등을 편찬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수렴청정과 파당의 시작. 1469년 11월 27일 예종이 갑자기 죽자 조전 어수선해졌다. 그것은 누가 뒤를 이을 것인가였다. 예종의 적자로 제한 대군이 있었지만 아직 4살이라 세자로 책봉되지 못했다. 이에 다음 임금을 정하는 결정권은 세조의 왕비 윤씨 정희 왕후였다. 이때 신숙주가 정희 왕후 사위 정현조를 닥달해 후계자를 세우도록 건의했다. 이에 대왕 대비 윤씨는 후계자로 누가 좋겠냐고 알아보라고 했다. 그러자 정현조가 신숙주에게 이 말을 정하자 이렇게 말했다. 이 문제는 오직 대왕 대비께서 결정하셔야만 하네. 이에 정희 왕후는 종신들을 한자리에 불러 입을 열었다. 경들에게 묻겠소. 다음 임금으로 누가 좋겠소? 대비마마, 이것은 신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직접 종결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원자는 너무 어리고 월산군은 병약하오. 내 생각으로는 자을상군을 대통으로 있게 하겠소. 13세의 자을상군은 세조의 맏아들 의경 세자의 둘째 아들로 성종 임금으로 즉위하는 행운을 얻었다. 성종은 7년 동안 할머니 정희 왕후의 섭정을 받았다. 정희 왕후는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의 형 월산군을 월산대군으로 예종의 아들을 제한대군으로 봉했다. 정희 왕후가 7년 동안 수렴청정을 끝내고 성종이 진정했다. 성종은 원상 제도를 폐지하고 김종직 등 젊은 살인파 문신들을 등용해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였다.
이때 임사홍과 유자광을 멀리 유배에 보냈다. 김종직은 밀양 출신으로 영남 성리학파의 거두였다. 그는 성종이 실권을 잡았을 때 선산부사로 있었다. 성종은 그의 학문과 학풍을 좋아해 정의 왕후가 수렴 청정을 거두는 순간 등용시켰다. 그러나 등용된 살인파들은 삼사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고 자신들이 주자 학의 정통적 계승자임을 자처했다. 김종직의 문화에는 김일손, 김경필, 정여차 등을 비롯한 당대의 석학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이때 살인파의 배척 대상은 유자광, 이극돈 등의 홍구 세력이었다. 그들은 권력을 남용해 부정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었다. 1483년 김종직은 우부승지에 오른 뒤 조정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단종을 폐위하고 죽인 세조를 비판했고 세조에게 동지한 한명회와 신숙주 등을 멸시하였다. 김종직은 세조가 단종을 폐위한 것에 대한 반발로 조의 제문을 남겼다. 그는 유자광을 미워했는데 함양 군소로 부임할 때 동원해 유자광의 시가 걸려있는 현판을 당장 철거하여 불태웠다. 이것으로 인해 유자광은 김종직에게 원한을 품게 된 계기를 가졌던 것이다. 성종실록 용안을 핥힌 왕비의 손톱. 폐비 윤씨는 세조 1년 1455년 판봉 상시사 윤기견의 딸이다. 그녀는 1473년에 성종 후군으로 간택되면서 수의에 봉해졌다. 1474년 공해 왕후 한씨가 죽자 1476년 8월 왕비로 승격되었다. 공해 왕후는 한명회의 둘째 딸이다. 공해 왕후 한씨의 뒤를 이은 제헌 왕후 윤씨는 왕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연산군을 낳았다. 이후 성종은 왕비 대신 소영 정씨와 엄씨의 초소로 발깃을 돌렸다. 이렇게 된 것은 그녀들이 성종 어머니 인수대비를 앞장세웠기 때문이다. 당시 인수대비는 제헌 왕후 윤씨를 좋지 않게 생각했다. 이에 제헌 왕후 윤씨는 성종의 총애를 되찾기 위해 후궁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일러준 민간 비방인 소장 황자를 실시했다. 이것은 성종이 출입하는 후궁의 초소 길목에 시신의 뼈를 묻는 것이었다. 이것도 소용없자 제헌 왕후 윤씨는 두 후궁이 서로 내통하여 자신과 원자를 죽이려 한다는 투서를 보냈다. 그러자 궁궐은 발칵 뒤집혔다. 성종은 숙이 윤씨를 비롯해 4명부로 봉한 10여 명의 후궁들을 중전들에 모아놓고 무추했다. 그러자 거짓 투서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며칠 뒤 성종이 윤씨 초소에 들렸다가 투서와 동일한 종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비상과 부닥거리를 적은 비방책까지 나왔다. 이에 윤씨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성종은 윤씨의 폐위 문제를 중신들에게 거론했지만은 원자의 생모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성종은 왕비에게 비상을 갖다준 시녀를 처형하고 장모 신씨는 궁궐 출입을 금했다. 이런 처사의 불만을 품은 윤씨가 성종을 질투한 끝에 용안에 손톱 자국을 내고 말았다. 그 결과 인수대비는 성종에게 윤씨를 폐하라고 지시했다. 1479년 6월 성종은 윤씨를 폐서인시켜 친정으로 쫓아냈다. 1480년 인수대비는 중전 자리에 소영 정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엉뚱하게도 19살의 숙이 윤씨가 간택되었다. 그것은 최고 어른인 대왕 대비 정의 왕후의 입김 때문이었다. 1482년 성조 13년 연산군이 7살 때 세자 책봉 논의와 함께 폐비 윤씨 동정연이 일어났다. 그렇지만 그녀를 몰아낸 소영 정씨와 엄씨를 비롯해 인수대비가 반대했다. 반대의 이유를 폐비 윤씨가 궁고에서 나갈 때 10년
먹을 재물을 가지고 갔다고 음해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성종은 내시 안중경으로 하여금 패비 윤씨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3년 동안 눈물로 지샌 패비 윤씨와 친정 어머니 신씨는 안중경을 보자 반갑게 맞았다. 이때 성종이 패비 윤씨에게 안중경을 보냈다는 말을 들은 인수대비는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안중경에게 허위 보고하도록 시켰다. 안중경은 성종에게 거짓을 고했다. 패비는 뉘우침 없이 원자 아기가 장성하면 복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성종은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렸고 내강과 자승지 이세자, 이극균 등이 사약을 들고 왔다. 이후 패비 윤씨가 사약을 마시자 입에서는 시뻘건 피가 솟구쳐 금삼 소매를 적셨다. 죽어가는 순간 친정어머니 신씨에게 유언을 남겼다. 어머니 원자에게 피 묻은 소매와 저희 온통한 사연을 함께 전해주세요. 사약을 받고 죽은 패비 윤씨는 동대문 밖에 묻혔지만 성종은 묘비를 세우지 않았다. 그 후 7년 만에 성종은 세자의 미래를 생각해 윤씨 지묘라는 묘비명을 내렸다. 성종은 유언으로 자신이 죽은 뒤 100년까지 패비 윤씨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성종실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